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램지가 여름에 유벤투스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램지는 4경기 연속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여름에 유벤투스로 저번 여름에 이제 유벤투스로 이적했던 램지가 사리 체제의 상황에서 입지를 다지기가 지금 좀 꽤 힘든 상황이고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램지가 팀을 떠날 수도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램지가 FA로 유벤투스를 갔고 나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좋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사리가 또 4경기 연속 벤치에서 시작을 시키더라고요. 뭐 램지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저런 선수 요즘 구하기 힘든데 아예 3선으로 가기엔 좀 아쉽지만 2선 아니면 1.5까지 올려가지고 공격으로 써도 되게 괜찮고, 네. 옛날에는 아스날에서 뛸 땐 램지가 골을 넣으면 누가 죽는다. 뭐 사실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누군가 죽어요. 근데 유명 인사가 죽는다 해가지고 막 그 억지로 약간 이어붙여가지고 한 게 있었죠.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선수가 유벤투스까지 찍었으면, 네. 아스날 유벤투스 찍었으면 인정해 줄 것도 인정해 줘야죠. 좀 사리가 램지가 뭐 폼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시즌 중간까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챔스도 있고 하니까 다시금 좀 폼을 찾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스날로 돌아가도 좋고 뭐 다른 팀으로 가도 되고 이탈리아는 별로야. 그냥 리그가 싫어. 중국 화이팅 이라는 문구가 밀라노 더비에서 특별 패치로 부착이 되었었습니다. 중국 기업인 수닝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스티븐 장이 또 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인터밀란이 현재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한과 전체 중국인들을 지지하는 특별 배지를 달겠다라고 발표했었고 그 배지를 달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인터밀란의 유니폼에는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강해져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특별한 패치가 부착이 되었었고 이 패치에는 포르자 차이나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포르자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가즈아! 딱 이거예요. 네. 이탈리아 가면은 그런 문구가 많고 다른 나라도 그 포르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래 축구팀들 특히 서포터들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가자 딱 이겁니다. 현지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이제 포르자 우한이라는 메시지는 경기장 내내 이제 경기장 내에 붙여져 있었고 이제 산시로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이 스티븐 장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우한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곳에다가 마스크 30만 장을 기증을 했고 이 스닝 그룹은 비상사태 이후 우한을 지원하게 되면서 해외 수입 제품의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부금을 병원과 지역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아무래도 인터밀란이 스닝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단이다 보니까 근데 뭐 이 바이러스는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그쵸? 사실 그냥 우리가 이게 좀 심한 독감, 감기 막 이런 느낌으로 다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좀 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무감각하고 근데 생각보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수백 명의 사망자를 이르게 했고 이제 수천 명으로 가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인 정말 항상 지금 뭐 휴대폰을 보면 아침마다 뭐 손 잘 씻어라 청결 유지해라 이런 말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뭐 항상 청결 유지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이게 잠복기가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또 중국에선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니까 겁나기도 하고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의 브란트가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율리안 브란트는 레버쿠젠과의 리그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빌트지에 따르면 브란트는 한 달 동안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브란트가 한 달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센터백인 베르통원의 대체자를 구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본머스의 에이스 수비수인 나다나키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토트넘은 미드필더 2명을 영입했고 로셀소의 임대 후 완전 영입 등 비교적 아주 바빴던 1월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무리뉴는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1월 이적 시장 동안 첼시와 링크되었던 본머스의 나다나키는 여름을 앞두고 토트넘의 최대 목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센터백은 4천만 파운드 610억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본머스 측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이 선수를 판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본머스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로 위에 있다라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면 강등이죠. 사실 본머스가 한번 에디 하우 감독을 자를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놓쳤어요. 그때 에디 하우가 해준 게 있지만 자를 거면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자르고 분위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가니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튼간에 과거 위건이나 썬더랜드나 다들 그 고비를 못 넘겼거든요. 물론 그 팀들이 1부 리그에서 나름 뭐 10년 가까이 아니면은 뭐 그에 좀 더 넘게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 강등당한 이유도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스타일이 결국은 못 버텨요. 아무리 이 그런 뻥축구나 수비축구나 높이축구나 이런 걸 해보지만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 감독들 믿고 가는 거지. 왜냐면 그 감독들이 와가지고 나름 잘 버텨줬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강등권 근처까지 갔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해준 건 고맙지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본머스는 안고 간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아무튼 이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등이 확정이 되면 뭐 잔류하면 좋겠지만, 강등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선수가 떠나야 할 것이고, 선수 떠나고 싶어 할 거고, 구단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아마 첼시 아니면 토트넘을 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2살의 베르통원은 이번 주 FA컵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이제 선발 출전했었고,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에 뛰면서 선발 출전했었고, 교체 아웃 후에 많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는데, 그 경기 이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슬펐죠. 뭐랄까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의 순리 같은 거예요. 베르통원도, 나는 베르통원이 토트넘 같은 클럽에 남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모자란 스피드가 항상 좋은 태클. 베르통원은 정말 태클에 일가견에 있는 선수거든요. 정말 나이스한 태클들이 정말 잘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태클의 타이밍도 잡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뒷공간을 털려도 다른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면,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아쉽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토트넘 같은 팀에서 펼쳐 보이기에는 세월의 흐름이 너무 좀 흘렀다고 말해야겠죠.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타고난 원래 수비수들이 다 느리지.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빠르다고 하는 거는 수비수들 중에 빠르다고 하는 거지. 뭐 수비수가 빠르다고 해서 뭐 얘가 뭐 윙포드처럼 빨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기본적인 피지컬도 가지고 있고 중앙 수비라는 건 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를 수가 없어. 그냥 그 중에 얘가 빠르다.
얘네가 수비수 중에 모아놨을 때 보면은 빠르다 이거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이게 그냥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 티가 확 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티가 나는데. 근데 이제 그 모자란 스피드를 센스로 커버를 했다면 센스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느려졌기 때문에 그 센스로 커버할 수도 없는 속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아마 그때 되게 안 좋았던 표정이 뭐 내가 이런 대우를? 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한계에 부딪힌 표정이라고 봐야 될까? 베르통원이 좀 경기장 내에서 뭐 얼굴 표정이 많이 드러나는 선수가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좀 시즌 끝나면 더 알 수 있겠지만 좀 이번 시즌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네. 맨시티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기생충의 감독이죠. 봉준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은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을 받아 전 세계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이룬 건 이 월트 디즈니 이후에 50몇 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50년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때 이후로 다시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유럽 축구의 명가로 떠오르고 있는 맨시티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며 수상 직후 공식 SNS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맨시티가 왜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맨시티에는 이제 한국어 계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큰 사건이나 명절마다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때도 뭐 잘 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석 설날에도 뭐 잘 보내라고 인사를 올리던 구단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나름의 이미지가 좋죠.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걸 또 많이 따라하는 구단도 생겼고 결국에는 맨시티가 좀 일찍한 편이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 맨시티가 봉준호 감독을 언급한 이유는 작년에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서 당신이 만약 저녁 식사에서 초대할 수 있는 5명이 있다면 누굴 꼽겠냐라는 말에 이 히치콕, 그 다음에 마틴 스콜세이지, 그 다음에 지미 페이지 기타리스트,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그리고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를 데려오고 싶다라고 지금 저기서 써있죠. 네. 말했던 것이 아마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가 봉준호 되게 유명 감독인데 또 우리 맨시티 선수인 케빈 데 브라이너를 뽑아줬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김연아는 대한민국의 뭐 월드스타고 히치콕이나 마틴 스콜세이지는 당연히 영화, 그리고 이제 지미 페이지는 본인이 과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음악, 영감을 줬던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연관성이 있는데 왜 케빈 데 브라이너를 뽑았냐라는 질문에 봉준호 감독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감독을 하지 않을 때 쉴 때마다 축구를 보는데 이 케빈 데 브라이너의 골 장면이나 이 선수가 뛰는 걸 보면은 뭔가 되게 뭐랄까 영감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 대한 영감이라기보다는 약간 흥분되는 그 뭐랄까 그 스포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뭐 뛰면은 뭐 더 나오겠지만 뛰지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막 흥분되는 게 있잖아요. 아, 쟤 정말 저거 떠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케빈 데 브라이너에게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쉴 때마다 케빈 데 브라이너 골 장면도 많이 보고 플레이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데 브라이너가 들어가 있었어. 이건 작년에 나왔던 인터뷰예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맨시티가 또 이런 연관성 있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죠. 봉준호, 케빈 데 브라이너를 언급하다. 네, 이렇게 올릴 겁니다. 맨유에서 부상 선수로 빠져 있었던 맥토미니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맨유는 스페인 마르벨라 축구센터에 팀이 전지 훈련을 떠나 있으며 부상자로 빠져 있었던 맥토미니가 훈련에 복귀함으로써 더 나아진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유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2월 휴식기 동안 따뜻한 날씨에 이제 스페인으로 떠났고 스페인 남부 지역인 마르벨리에 전지 훈련 캠프를 차렸습니다.
맨유는 부상 선수들을 따로 관리하면서 나머지 팀과 별개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맥토미니와 티앙제브가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맥토미니는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이제 좀 뛰지 못했죠. 계속 회복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지 훈련에 따라갔고 맥토미니가 아마도 2월 17일 날 열릴 맨유와 첼시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때는 좀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다음 경기 그 세 번째 경기 2월 17일 그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좀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맥토미니가 인대 부상에서 회복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맨유 팬들이 좀 안도가 될 것입니다. 축하하고요. 현재 맨유에서 부상자와 다른 이유로 빠져 있는 선수들이 폴 포그바, 그 다음에 마커스 레시포드, 리 그랜트, 이갈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단에서 오지 마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그렇게 또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갈로가 글 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조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갈로는 아마 더 복귀가 늦을 거예요. 원래 이번 전지훈련 참여해서 이제 좀 나중에 쓰려고 참여해도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중국 리그가 아직 개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몸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갈로를 지금 임대를 했지만 어쩌면 정말 마지막 때쯤이나 쓸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갈로 잘못도 아니고 그걸 조심해야 하는 맨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맨유는 안전하게 가는 거고 이갈로만 좀 손해 본다고 봐야겠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잡아야죠. 아무튼 그렇게 이갈로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 전지훈련도 안 갔죠. 다만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던 포수멘사도 이 전지훈련 참여했고 인대 부상 당했던 맥토미니도 참여했는데 맥토미니는 팀훈련에 참가한 거고 좀 다르고 이제 포수멘사는 십자인대에서 부상에서는 복귀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 좀 이제 운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팀훈련에는 아직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수멘사는 복귀하려면 좀 더 멀었어요. 다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온 상태에서 맥토미니까지 합세를 해준다면 조금 중앙 라인에서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저번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랑 같이 썼잖아요, 한번. 근데 그때 안드레스 페레이라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쓰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원래 안드레스 페레이라를 좀 수비적으로 쓰고 브루노를 공격적으로 썼었는데 안드레스 페레이라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경기를 보시면 다시 내려가요. 3선으로 브루노가 안드레아스가 올라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금 더 단단하게 메워줄 수 있는 맥토미니가 온다면 브루노가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맥토미니가 빨리 돌아오는 게 솔샤르가 기대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다음 경기를 할게요. 다음 소식은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의 이달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1월에 이달의 선수죠. 카세미루 너무 잘해요. 최근에 오사수나 경기도 제가 카카오에서 방송했는데 중계했는데 이때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마다 있는 선수더라고 정말. 생김새는 정말 축구 못하게 생겼는데 제가 약간 얼빠라 얼굴을 좀 보는데 얼굴 봤으면 절대 제가 좋아하지 않을 선수인데 플레이를 저렇게 해준 선수가 있으면 사실 중앙 라인이나 그 윗선에 있는 라인들은 더 올라가기 쉽죠. 사실 얘 때문에 수비수들이 뭐랄까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면은 수비수가 돌아올 때까지 막아주는 게 끊어주는 거. 그냥 카드를 끊던 뭐를 끊던 끊어주는 게 사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라인을 다시 맞춰가지고 본인이 잘해요 정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수비도 잘해주고 너무 좋은 선수 같고 거칠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쉬운 거 다 말하면 누가 좋은 선수겠습니까? 아무튼 오사수나 경기 때도 봤는데 역시나 지단이 왜 원픽으로 가장 먼저 좋아하는지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되는지 이 선수 인디가 끊을 때까지 왜 뛰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감독이 뺄래야 뺄 수가 없어. 그럼 좋아하니까 그래 너 좀 쉬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유 네가 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거죠. 네. 솔샤르가 링가드 볼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좀 쉬어 너 나가지 마 이런 거고 좀 다른 거죠 느낌이. 네. 마네가 부상해서 이제 복귀해서 훈련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사디오 마네는 햄스트링 부상이 회복되어서 훈련에 복귀를 했고 마네는
저번에 2대1로 이겼던 울버햄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한 3주? 거의 3주 만에 팀 훈련에 복귀한 거예요. 마네는 부상으로 프리미어리그 2경기와 FA컵 1경기를 결정을 했고요. 마네가 이제 현재 제임스 밀러와 함께 훈련에 참가한 것이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네는 챔스 복귀를 주된 목표로 잡고 현재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네가 이제 리버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16강전 1차전이 재개가 되니까요. 그 경기 전에 잠깐 몸 좀 끌어올리려는 이제 경기가 한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선발로 나오겠죠? 꼬마 때 경기는. 워낙에 중요한 선수니까. 이 선수 너무나 중요한 선수라, 네. 서브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 한번 잠깐 몸을 좀 풀 수 있는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리그에 잠깐 참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챔스에 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가 팬들과 재미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태그를 달고 아놀드에게 질문을 하면 그의 답을 아놀드가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 메시와 호날두 그 두 명이 있다면 그 두 명 중에 누구와 함께 뛰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놀드의 대답은 핸도 였습니다. 리버풀의 주장 조던 핸더슨의 애칭인데, 핸도가. 아놀드는 그 중에 보기에 없었던 핸더슨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또 유명한 핸도가 있죠. 아르 핸도라고. 군대 안 가려고 아르헨티나 가겠다고 개짓거리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맨날 근데 그 얘기하면 싫어요. 맨날 그 얘기하면 싸우재. 미니홈피 방명록에 그 얘기하면 막 싸우자. 너 어딨냐고 쫓아간다고 막 그랬었죠. 옛날에. 보기도 없던 아르헨도 뭐 그냥 둘 중에 누구를 꼽기가 힘들었나 봐요. 네. 그렇게 아니면 그냥 나 걔들보다 그냥 핸더슨이 더 오랫동안 뛰고 싶은데 이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 아무튼 그저 저렇게만 답해가지고. 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메인은 역시나 봉준호, 케빈 데 브라이너를 언급하다. 맨시티, 봉준호의 수상을 축하하다. 요겁니다. 감사합니다. 빠이.